감시와 탐색, 장모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조용히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에 파고들고 있었다. 광숙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이날 저녁에도 호텔 근처 작은 식당에서 동석과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몇 번 오갔지만 서로의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동석은 이미 결심한 듯 보였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광숙 씨,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요. 그 말에 광숙은 눈을 깜빡이며 잠시 말을 잊었다. 그녀의 눈에 고인 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고 걱정과 미안함 그리고 희망이 교차했다. 하지만 오빠, 아니 회장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 그 이름이 싫어졌습니다. 동석의 말에는 무거운 감정이 실려 있었고 단순한 직책을 벗어난 한 사람의 마음이 담긴 말이었다. 하지만 광숙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고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누구든 상관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만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 말에 동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 사이 식당 유리창 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다. 그 안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가만히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식당 창가에 마주 앉은 한 남자와 여자가 포착돼 있었다. 사진 속 한동석과 마광숙. 그 여자는 장모의 비서였고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고 짧게 한 문장을 남겼다. 확인했습니다. 단둘이 식사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LX 호텔의 사무실. 마광숙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호텔로 들어섰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한동석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무슨 일이신데요? 왜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그 말에 동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광숙 씨, 아마 당신 당분간 호텔엔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광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요? 무슨 일 생긴 거예요? 동석은 대답 대신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접근 제한 요청서였고 호텔 내 주요 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 통보였다. 이게 뭐예요? 장모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광숙은 서류를 든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동석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도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광숙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엔 실망보다는 결심이 어렸다. 그럼 나도 알아볼게요. 누가 내 자리를 맡고 있었는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그 순간 동석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날 밤 광숙은 자신이 일하던 작은 미용실로 돌아갔다.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머리를 빗으며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짚었다. 그리고 동석이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감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곱씹었다. 그 시각 장모는 호텔 펜트하우스의 응접실에서 사진 여러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광숙의 과거 이력, 가족관계, 심지어 미용실 운영 당시의 기록까지 정리돼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광숙이라고 했지. 내가 내 사위 옆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동석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어느 날 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LX 호텔 실질 운영권 계약서 초안 수정본이 들어있었고 끝에 덧붙인 문구는 짧았다.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 회장. 그 순간 동석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고 가문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건 게임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는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곧 광숙이 전화를 받았고 오빠? 그 말에 동석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우리 같이 맞서봅시다. 이번엔 내가 지킬 차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이미 광숙의 과거를 추적하던 비서팀이 그녀가 숨기고 싶어 했던 어떤 비밀 하나를 포착했다는 것을.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이제 단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괜히 감정만 가지고 섣불리 움직이면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 전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손으로 그 꼴은 절대 못 보겠습니다. 장모의 마지막 말은 중얼임에도 또렷했다. 그 음절 하나하나가 비서의 귓속에 단단히 박혔고
비서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용히 뒤를 따랐다. 장모의 눈빛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누군가를 향한 냉혹한 판단이 끝난 상태였다. 그 시각 호텔 외부의 작은 벤치에는 마광숙이 홀로 앉아 있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그녀는 손에 쥔 커피컵을 매만지며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다. 종일 동석의 표정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엘리베이터 안의 짧지만 강렬한 침묵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나 괜히 끼어든 건 아니었을까? 광숙은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과거가 쉽게 잊힐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멈출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한동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장 윗단추를 풀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은 모습은 평소보다 덜 단정했지만 그만큼 인간적인 구석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광숙 옆에 조용히 앉았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무언의 공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광숙 씨. 네. 혹시 내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그의 물음에 광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녀의 대답에 온 마음을 걸고 있는 듯 했다. 처음엔 좀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너무 힘들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그 대답에 한동석은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사실 나 지금 되게 겁났습니다. 왜요? 내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호텔 명예 그리고 이제는 당신까지. 광숙은 말없이 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동석은 그 손길에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호텔 로비 한켠에서는 장모의 비서가 핸드폰을 들고 조용히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네, 지금 호텔 후문 쪽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 가까워 보입니다. 손도 잡았습니다. 한참 통화를 마친 비서는 서둘러 자리를 떴고 그 정보는 곧바로 장모에게 전달되었다. 그날 밤 한동석의 집무실로 한 통의 서류 봉투가 도착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호텔 주식 이관 동의서 초안과 함께 간략한 메모가 들어있었다. 선택하시오. 감정이었습니까? 책임이었습니까? 서명을 요구하는 그 종이 한 장은 한동석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의미였다. 그는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마광숙은 작은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겉봉에도 보낸 사람 이름 없이 단출했지만 필체는 분명히 동석의 것이었다. 광숙 씨 미안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석은 광숙에게 연락을 끊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행방을 찾았지만 동석은 모든 자취를 감춘 듯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호텔 안 최상층의 폐쇄된 회의실 안에서 홀로 고립된 채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 방에는 지도와 수십 장의 메모, 법적 자문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중에는 호텔명의 변경 시 리스크 분석, 장모와의 갈등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득 동석은 오래된 서랍 안에서 한 장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세상을 떠난 전처와 그 옆에 서 있는 장모, 그리고 그 뒤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이내 굳은 결의가 다시 되살아났다. 그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메모지를 꺼내고 간결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광숙 씨 기다려 주십시오. 이 전쟁 내가 끝내겠습니다. 그 순간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는 낯선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진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장모는 핸드백을 여미며 누군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젠 좀 더 확실하게 움직여야겠지요.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한동석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전쟁이 단순히 호텔 경영권 다툼이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가 싸워야 할 상대는 숫자가 아닌 과거였고 적들은 숫자보다 더 교묘하고 더 집요했다. 며칠째 호텔 집무실 안에 틀어박혀 있던 동석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그가 선택한 첫 번째 수는 폭로였다. 장모와의 관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더 이상 회유나 타협 없이 정면으로 부딪히겠다는 뜻이었다. 기자들 부르세요. 공식 입장 내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비서는 경악했다. 회장님, 그러시면 호텔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장모님 측에서 흔들리게 놔두세요. 기자회견이 준비됐고 동석은 모든 카메라 앞에서 냉정하고도 침착하게 선언했다. 호텔 LX는 더 이상 가족 경영이라는 허울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오늘부로 전면적인 경영 체제를 재정비하며 그 과정에서 감춰졌던 내부 갈등 역시 사실대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호텔 안팎은 폭풍처럼 흔들렸다. 주가가 요동쳤고 언론은 LX그룹 내분서를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반응이 거셌던 곳은 장모의 자택이었다. 장모는 긴 담배를 입에 물며 담담하게 신문을 넘겼다. 드디어 시작했구나, 그 아이. 비서는 불안에 떨며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모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이내 작게 중얼였다. 감춰뒀던 패를 꺼낼 시간이야. 그래야 게임이 재미있어지지. 그리고 그날 밤 호텔 지하 와인바 한 여인이 도착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깊은 눈매를 가진 그녀는 묘하게 장모와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경. 장모의 숨겨진 딸이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진실. 그녀는 장모가 30여 년 전 사랑해서 낳았지만 체면 때문에 고아원에 보냈던 아이였다. 이제는 유학파 변호사이자 다국적 기업 자산관리사. 그리고 장모의 비밀 병기였다. 나경은 장모에게 물었다. 그 남자 한동석.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 맞아요?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 아비가 죽던 날 그놈은 그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널 불렀지. 나경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어요. 그 사람 무너뜨리면 되는 거죠? 같은 시각 광숙은 동석의 연락을 기다리다 결국 그가 준비한 기자회견을 뉴스로 접했다.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를 찾아왔다. 지옥분이었다. 옥분은 숨이 차도록 달려온 듯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광숙 씨, 지금 그 집 애비지간 뭔 일 났대요? 장모라는 그 옆 현내가 숨겨둔 딸이 있대. 광숙은 귀를 의심했다. 딸이요? 그래. 그것도 뭐 변호사라지 뭐야. 동석 씨 그 양반 호텔 경영에 끼어든다 카더라. 그 순간 광숙의 심장이 요동쳤다.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 전쟁으로 번진 것이다. 그날 밤 한동석의 집무실. 비서는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회장님. 장모님이 변호사를 내세워 호텔 자산에 대한 일부 지분 상속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그녀의 딸이랍니다. 동석은 잠시 말을 잊었다. 그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였다. 그래. 결국 당신도 내 가족을 무기 삼는군. 며칠 뒤 호텔 VIP 라운지에서 마침내 네 사람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됐다. 장모 한나경, 한동석, 그리고 마광숙. 대화는 없었다. 서로의 눈빛이 칼처럼 오고 갔고 침묵이 모든 걸 갈랐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나경의 말이었다. 저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감정을 믿지 마세요. 감정은 언제나 가장 먼저 배신당하니까요. 그러자 마광숙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차분한 눈으로 장모를 바라보며 말했다. 감정이 배신을 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버리는 사람들만 끝까지 외롭죠. 장모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이라는 감정이 스쳤다. 그러나 나경은 웃음을 지었다.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뵙죠. 그 말과 함께 나경은 라운지를 나섰다. 장모는 그 뒤를 따라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당신이 고른 여자가 당신의 약점이 될 줄은 몰랐겠지. 그게 바로 내 계산이야. 그날 밤 광숙은 동석에게 물었다. 오빠, 이 전쟁 정말 끝낼 수 있을까? 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끝낼 거야. 난 절대 내 손은 더럽히지 않게 할게. 하지만 그 순간 호텔 보안실에선 이상한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다. 바로 한나경이라는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 기록 조작 장면. 그리고 CCTV 조작본을 들고 몰래 호텔을 빠져나가는 한결.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의 귀에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도와줄게. 아버지를 지켜. 대신 진실을 내가 직접 감당할 수 있어야 해.